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행복해야 하고 얼마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지방자치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주민의 만족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행동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자치단체장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가 원칙인데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전 중구청장 박윤감입니다. 우리 DT뉴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DT뉴스에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중구 발전에 대해서 이런 현황들을 이제 우리 DT뉴스와 함께 인사 나누는 걸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진솔하게 우리 시청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갑 청장께서는 이제 재선 구청장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겸손한 자치단체장 이런 별칭도 얻고 계신데요. 대전 중구가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상당히 퇴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른 모습을 찾아내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중구 소개도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 중구는 대전을 만드는 모태도시입니다. 즉 저는 쉽게 어머니 도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를 낳아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전시에서 이제 시장님 또는 이제 구청장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이 대전을 만드는 도시가 중구인데 그 모습이 나를 낳아준 내 어머니 모습과 같다. 지금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분구돼서 자식 도시로서 이렇게 우리 성장 발전이 굉장히 펼쳐 나가는데 우리 중구는 굉장히 좀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전 시민들이 이제는 함께 걱정을 해줘야 된다. 마치 자식들이 내 어머니의 그 건강을 보살펴 주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대전의 모습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에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뭘 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2010년 구청장이 돼서 우리 중구에 살림을 해보니까. 잠깐만요. 이제 지금 사실 우리 박용갑 구청장은 중구하고 인연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네네. 그 중구하고 인연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개인적인 인연,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중구에서 81년도부터 어제 정당 생활을 하면서 중구의 골목골목 아마 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이제 구민들과 약 35, 6년을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중구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따 가족에 관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맞벌이 하시는데 그 부인께서도 직장이 중구시죠? 어디?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이제 교사를 하고 있다. 예. 올 이제 명퇴를 했습니다. 올 초에.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중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으신 분이 그렇습니다. 현직 구청장으로 계시니까 중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될 점이 많지 않나 이제 이런 취지로 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구가 갖고 있는 그 어머니 도시라고 하는 그 상징성, 그리고 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중구가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 너무도 틀린 쇠락하는 모습, 후퇴하는 모습 이런 게 보여져서 중구는 지금 인구는 어떻습니까? 그 유출이 되는 형국인가요? 그렇습니다. 유입은 아니죠? 아니요, 유출이죠. 뭐 예. 저희 중구가 지금 한 25만 6천 정도 예, 많이 줄었습니다. 예. 32만까지 이렇게 중구가 뒤에 있었는데 지금 한 그 정도로 이제는 뭐 25만 6천 정도에서 이제 멈추고 있죠. 야.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 주요 정책의 방향은 물론 주민의 행복, 주민의 만족을 도모해야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목표를 실현할 것인가 이게 뭐 구청장께서도 고민하시고 중구 구민들도 다들 고민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대전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을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째는 원도시 활성화를 이제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그 효문화 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도시 활성화는 제가 2010년도에 중구청장이 돼서 중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니까 빈 건물들 공실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한 21.5% 정도 뭐 공실률이 그 정도 됐는데 그래서 기업 유치 팀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3% 정도 이렇게 공실률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 잘 아시겠지만 중교로가 굉장히 그 좀 도시가 오래되고 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서 마침 이제 그 공모 사업이 주민 그 참여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공모 사업을 해서 좀 중교로를 새롭게 약 74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고 또 이제 골목 재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골목 재생 사업도 쉽게 말씀드리면 대전 여중 뒷골목 또는 저 은행동 스카이로드의 맞은편 골목, 그 대흥동 165번 길이라고 합니다. 그 대전 여중 뒷골목은 이제 121번 길이고요. 이런 그 골목 재생 사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부사동에 보면 부사동이 굉장히 좀 저녁에는 어둡고 골목길이 많고 사실 동네가 조금은 그랬었습니다. 그런 그 어두운 골목을 이제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7억 정도 들여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골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같이 논의를 하고 그 골목을 지금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문화오름 중기로 사업이나 부사동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또 골목 재생 사업 이게 모두가 어떻게 보면 기초지자체에 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공통의 체험이나 기억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참여도 하고 이바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아마 네네. 그런 핵심적인 요소를 잘 파악하셔서 적절한 사업을 펼쳐 나가신 것 같으네요. 네. 아마 효과도 앞으로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그 중구의 그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추진해 오신 그 어떻게 보면 그 여태까지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한두 가지 사업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을 하셔야 될 과제인데 그 중에 이 공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옛날 충남도청 자리 그또 뭐 D하고 연결돼서 또 중구청도 마찬가지 큰 도로로 그 권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청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도시 재생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대전시도 그렇고 특히 네, 중구는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하고 계세요? 저희 중구의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충남도청을 어떻게
충남도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 2년이 넘게 국회에서 이제 개정특별법이 지원특별법이 잠자고 있었는데 2014년 12월 달에 뭐 쫓아다녔습니다. 국회도 쫓아다니고 의원님들도 만나고 이번에는 이 법이 좀 지원특별법이 꼭 통과가 돼서 이 충남도청이 좀 빨리 어떤 그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여러 차례 찾아다녔죠.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마침 2014년 12월에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그 용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우리 구민들의 어떤 의견도 좀 담아서 함께 좀 했으면 대전시와 함께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구민들하고 좀 소통이 덜 됐다는 거. 그 일방적으로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시대에 조금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올바른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엄격한 의미하고는 조금 멀겠지만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역 자체가. 그러니까 방향이 문화나 예술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그런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분이 많더라고요. 도시재생은 문화예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 이것이 더 가미돼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뭐 집객 효과가 높은 어떤 다른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도심이 왜 원도심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제는 낙후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낙후된 그 원인이 뭐냐면 모든 상권이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됐기 때문에 원도심 하는 건데 그 원인은 그냥 무시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문화예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동력이 뭐냐 이게 바로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간과되고 그냥 한쪽으로만 이렇게 용역을 하니까 과연 충남도청이나 충남경찰청에 근무하던 그런 그 2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그 활성화됐었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그 내부 신도시로 가고 나니까 여기가 굉장히 공허한 겁니까?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여들게 해야 맞습니다. 되죠. 그래야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는 뭐 누누이 하셨을 테고. 그렇죠. 이제 우리 저 박용갑 청장께서는 도시 재생, 도시 활성화의 전문가이시네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주민들도 공통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반영이 될 거다. 또 반영이 안 되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용역이 확정되더라도. 맞습니다. 그 사실 뭐 대전시에서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충남도청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듣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좀 그 건의도 하고 이런 안도 내놓고 이랬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안 좋긴 하시지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라도 중구 자체안을 한번 마련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부 전문가들이. 그건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 재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반 시설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해요. 뭐 충남도청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도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형의 가치,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도 그 도시의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구는 아주 좋은 전통 가치를 활용한 뭐 축제도 하시고 어떤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명소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하는 그러한 그 잘만 활용하면 중구를
부흥시킬 수 있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호재가 있다. 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요. 네. 지금 우리 저 청장님 지금 차고 계신 게 이 얘기부터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나오죠. 예. 저보고도 이걸 차라고 하는데 다음에 차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저게 이제 그 사각은 대전에 밭전자를 좀 의미하는 그 뜻으로 이게 사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반대로 메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줄은 한바대 가운데 중자 이 획을 예, 의미하고요. 이 H는 하모니, Y는 영 젊음, O는 올드. 그래서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 이것이 바로 이제 효월드입니다. 그리고 이 색은 빨강, 파랑, 검정, 그다음에 노랑 이렇게 오방색, 흰색 해서 오방색을 썼는데 우리 전통의 오방색을 써서 이렇게 효월드 마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시고 이 중구에 가면 공무원들은 다 이걸 차고 계시고 네. 중구와 관계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소속된 분들도 이걸 다 차고 계시더라고. 저도 몇 개 선물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효월드. 어떤 그 상징물인가 이게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 부마테 효. 예. 네. 그 효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데 네. 전통적인 과거의 효보다는 현대적인 개념에 맞춰서 각색한 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청장님은.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이 그 동안에 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굶주림을 배고픔을 참기 위해서 뭐 이제 새마을 운동도 하고 경제개발 5년 계획 등등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부강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뭐가 무너졌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질서가 많이 좀 무너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제 각종 그 폭력 사태니 그런 사회 폭력이니 학교 폭력이니 이런 폭력 사태들이 좀 난무한데 이런 것을 좀 이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다. 그래서 저는 효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런 질서는 효에 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효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2010년부터 제가 이렇게 그 주장해 나왔고요. 또 효문화 뿌리 축제도 치르게 되고 사실 그 저는 뿌리 축제를 치르면서도 바로 그겁니다. 이 나의 기본적으로 나의 조상의 뿌리를 알고 그다음에 부모한테 효도하는 그런 마음, 또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사상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효문화 축제 또는 효문화 중심 도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효문화 확산 운동을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효문화 진흥원이라든지 또 효문화 뿌리 축제가 2년 연속 국가 유망 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뿌리공원 하면 효월드 하면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런 것이 더 확산이 돼서 진짜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밝고 깨끗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다. 저는 뭐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박영갑 청장께서는 네. 제가 알기로는 금수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예? 부모님한테 뭐 물론 이제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큰 덕을 입은 거지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네, 뭐 전 뭐 사실 저희들이 가정이 조금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뭐 아이스케이크 장사라든지 어떤 산업 전선에게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검정고시를 보고 저는 뭐 사실 뭐 동생 못 배웠지만 동생들은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뭐 자동차 정비 일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 뭐 조금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좀 뭐 누구 탓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어진 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의 그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왔는데 뭐 광역의원도 한번 했고 또 이제 구청장 재선하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한테 뭐 요만큼도 원망 이런 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90이신데 늘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 한 번이라도 하고 또 시간 되면 잠깐 들려서 어머니 집 청소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네. 뭐 이렇게 어머님을 생각하고 어머님을 가까이서 모시려고 노력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이 예, 예. 어떻게 보면 효문화 중심 도시 중구청장으로서 그 마땅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효 그러면 쾌쾌 묵은 옛날 그렇습니다. 구식 예, 예. 저 뒷방에 버려야지 왜 그걸 들고 나냐 이런 분들도 사실은 네, 많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뿌리공원 옆에 효문화진흥원이 바로 개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원장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효문화진흥원하고 그 뿌리공원하고 거기 그 장수마을 또 해서 그 효문화 중구청에서도 관련. 그 직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뭐 어떤 연계나 협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무슨 뭐 제가 뭐 효하니까 뭐 박용갑이 뭐 그렇게 효를 많이 안다고 네가 효냐 뭐 이런 말씀도 또 비아냥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그 유기적인 그런 어떤 효라기보다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문화,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사회에서 누구하고도 그런 서로 다름을 이해해주는,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현대적인 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효문화진흥원이 사실 뭐 제가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그 땅을 국공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땅을 다 찾아서 보니까 대전시 땅이 있고 저희 구청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쫓아다니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위원장 하던 이런 분들한테도 가서 요청을 하고 그 실사반이 나왔을 때 제가 브리핑을 해서 효문화진흥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의 원래 목적은요, 효에 대한 연구 개발 또는 뭐 조금 다르지만은 하나 더 붙인다면 이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학교라든지 또는 각 기관에 보급을 해줘서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효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저희 효문화관리원에서 기존의 어떤 학생들 체험이라든지 일상적인 업무하고 예, 중복될 수가 거의 있겠네요. 중복되는 거. 아,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효에 대한 것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렇죠. 인성에 대한 걸 생산하는 공장인데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접 소매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야말로 그러한 그 연구물들을 전국적으로 다 확산을 시켜서 그런 그 효에 대한 인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 확산되는 것이 효문화진흥원의 목적이다.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대전시에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그 건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뭐 저 대전시 복지재단에서 효문화진흥원 관리를 이렇게 맡았는데 지난번에 그 한두 차례 저희하고 그 협의는 하셨어요? 협의를 했습니다. 그 상설 협의체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효문화진흥원에서 그 협의 그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 효문화 마을에서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이게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효문화 마을에서 조그만 그 슈퍼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형 매장을 옆에서 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네, 문제가 있죠. 이것은 예. 조금은 이제 대전광역시는 광역시에 맞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런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그 기초자치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급해서 그게 확산이 되게끔 하는 것이 효문화진흥원의 원래 취지 목적입니다. 네. 예, 이제 바깥에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어떤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하셔서 네네. 그 부분 안 드는 이제 중구청장이라는 자리는 기초지자체 선출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대전광역시장은 광역지자체 거기서 선출직이고. 네, 네. 근데 지금 권선택 시장께서는 지역구가 국회의원 때
중구였어요. 네. 두 분 관계는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 제가 모시고 있었고요. 예. 뭐 굉장히 뭐 행정적으로 그렇고 존경한 분입니다. 예. 요즘도 자주 만나세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외부에서는 중구청하고 대전시하고 소통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제가 이제 뭐 우리 시장님하고 권재택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자꾸 외부에서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행정을 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중구청장으로서의 중구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전광역시에서는 전체적인 걸 보고 이제 차 없는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중구 구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상인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것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제 건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뭐 시장님과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그 시장님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저한테 하셨고 또 1시간 정도 시장님실에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안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공무원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정책을 내놓으면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중앙 집권적인 사고고 이제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정책이라고 내놨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이 정책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고 또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지방자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 말씀이에요. 행정학에서도 기본이 네. 매 단계마다 네. 집행, 기획 단계도 물론이고 나중에 마지막 마무리하고도 평가를 매 단계마다 거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보완하든지 폐기하든지 네, 이렇게 네.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한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건.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효문화 뿌리공원 그 확장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중국 산둥성을 갔어요. 거기가 공자의 고향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성의 관리 몇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공자 사상은 찾기가 어렵다.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가 대한민국이다. 네. 근데 대한민국 효문화 중심 도시는 대전광역시 중구다. 네. 그러면 중구가 효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장소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효문화 뿌리공원을 이제 면적을 확장하고 물리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 걸맞게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저는 효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또 동남아에서는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절대 가치거든요. 네. 그건 누구나 거역할 수가 없는 명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엮으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중심에 중국가 들어가지 않을까. 특히 중국과의 어떤 연계 가능성 같은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뿌리공원만 하시는 게 네, 아니라 네, 단순히 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핵심 가치를 찾아내시는 거. 네. 그게 또 청장님의 역할일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뿌리공원이 지금 현재는 이제 그 12만 5천 평방미터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36개의 문중이 이렇게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96개의 문중이 더 이렇게 추가로 조형물이 설치가 돼서 222개의 그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그 뿌리공원이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기에 더 이상 이제 그 조형물이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도 각 문중에서 조형물 설치 요청이 죄송하지만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성씨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2000년도 이제 통계에 의하면 약 그 286개 성시에 4,179개 본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더 많죠. 아,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네네. 예. 지금은 이제 다문화 가족들도 이렇게 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을 다 하기 시조가 때문에 되지 않습니까? 시조가 돼서 일세 뭐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 성씨가 더 많이 늘어나죠. 뿌리공원에 그 성씨의 조형물 들어가 있는 걸 가문이 제대로 된 가문이 아니냐 이런 또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문종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문정 어르신들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뿌리공원에 왜 우리가 양반인데 거기에 가서 조형물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셨는데요. 이제 많은 문중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또 이제 그 자손들이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조형물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우리 성씨가 늘 보기에는 양반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씨가 명문가라고 없는데, 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손들이 그런 그 문중에 이제 이의제기를 하고 해서 이제 문중들이 다시 그 확산이 돼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넓히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약 한 33만 평방미터 정도요. 그러니까 약 10만 평 정도. 예. 그래서 마침 그 충청권 유교 예. 관광 그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야. 유교문화 관광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그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게 약 330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크네요. 예, 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 이제 설명만 문광부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된다면 바로 현재 뿌리공원 인근에 약 그 33만 평방미터 여기에 2단지를 조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한옥으로 한 유소호텔 예. 이렇게 만들고 어떤 그 뭐 산책로도 사업 만들고 구상은 또 뭐 이렇게. 주민들이나 전문가 얘기도 예, 또 예. 듣고 또 예. 확정은 지시겠지만 대충 구상은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시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요즘 제가 한 가지 좀 느낀 게 뭐냐면요. 그 86개 문중이 오셔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어느 성씨는 그 1,700명이 오셨어요. 예. 1,700명이 오셔서 대단하시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중의 날 행사를 하십니다. 보통 한 문중이 보면 400~500명씩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월에 시사를 지내러 가는데도 우리 일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그런 기회도 없었다. 그런데 대전 중구에 뿌리공원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일가들이 한 곳에 다 모여서 같이 문중의 날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머물다 갈 수 있게 하면 네. 인근 지역에서 돈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도시락만 사갖고 뭐 텐트 치고 계실 수는 없을 테니까 네, 네, 네. 그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테고 네. 물론 이제 효라고 하는 가치를 돈벌이로 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효를 중시하는 세계권이 있거든요. 네. 뭐 중화권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도 우리도 그 해외 교포가 많지만 중국 화교들은 전 세계에 진출해서 잘만 그 컨셉을 잡고 논리를 개발하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도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뭐 이제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건. 그럼 쉽게 이제 뭐 가깝게는 이제 중국의 용정시하고 저희 중구하고 사실 그 도시 형성 과정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그 우리 조선족 자치구지요. 거기 이제 8개 그 기초 시구가 이렇게 있는데 연변에 이런 그 중국에 있는 저희 조선족들이 우리 뿌리공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가 네네, 됐든 공통부문을 그렇습니다. 끄집어내서 네네. 협력과 연대를 강화시키는 거 그건 저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도 필요하고 해외도 필요하고. 네.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우선 그 조선족들이 저희 그 뿌리공원을 찾아서 내 족보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나야는 어느 성씨인데 지금 그 성씨는 어디에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것을 문의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효문화 뿌리 축제 이제 그렇죠. 치릅니다. 예. 그때 용정시에 이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고향과 뿌리에 대한 네. 간절한 그리움이 있네요. 네, 그걸 또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뭐 뿌리공원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이 조금은 미약하지만 이런 것이 조금씩 그리고 제가 구청장을 할 때 한꺼번에 뭘 이걸 다 일궈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또 후임 구청장이 오면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시간을 두고 이것이 확산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죠. 뭐 박윤갑 청장만의 그렇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민의 사업, 대전광역시의 사업, 네. 대한민국의 사업이 되고 네. 세계적인 핵심 장소가 돼야 되겠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 기초자치단체의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해결하고 불만이 있다고 하면 또 만족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그 일상 생활에 통한 그 기초 행정의 기본인데 그 서대전역 KTX 감차 운행 그 상당히 불편해요. 여기서 호남선을 타려면 아예 서대전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자동차를 갖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감차 문제는 해결의 기미는 있는 겁니까? 감차가 아니라 증차. 아니 이제 현재 이제 감차가 많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예, 예. 과거 수준으로 회복 내지는 네. 이제 증차되는 방안. 이게 이제 현재는 감차가 너무 많이 돼서 그렇죠. 예. 사실 이 기초자치단체는 생활행정이죠. 예. 생활행정인데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듣고 그것을 이제 반영해서 이제 행정을 펼쳐나가는 곳인데 이 서대전역 KTX 이 문제는 사실 2004년도에 이미 그때부터 예견이 됐던 겁니다. 누적돼 있죠. 네, 사실은 해결을 못 했죠. 예. 그 당시 제가 대전광역시 의원을 하면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그 유치 추진위원을 했었습니다. 예. 뭐 조금 깊이 들어가지만 그때 대전과 천안과 오송이 굉장히 경합을 벌였었는데 분기점 가지고 이제 네, 다투고 할 분기점이죠. 때죠. 예. 이때 우리 대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정치권이 좀 적극적으로 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둘렀으면 과연 이게 오송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겠느냐. 이미 결정이 됐지만 그것이 이제는 정말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 정치인한테도 구상권을 좀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엄동설안에 진짜 익산, 전주, 광주, 목포 여수까지 다니고 또 대구, 부산, 경북까지 다 다니면서 우리 추진위원들하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대전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를 논리를 이제 전개했어요. 대전의 인구가 150만이고 여기 삼청사가 있고 삼군본부가 있고 아무리 국가 사업이라 하지만은 어떤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사업비도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기존에 경부고속철도가 온 노선을 타고 다시 안 놔도 되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깔렸으니까 대전에서 익산까지만 신설 노선을 내면 사업비도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예. 그때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네네네. 예.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권의 정치 논리에 그냥 변경이 되고 결정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거죠. 묵은 얘기를 왜 꺼내냐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대비하고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3월에 이 호남선 KTX 증편하라. 또 대전에서 논산까지 이 굴곡 노선을 바로 잡아달라. 또 대전에서 호남까지 가는 저 노선을 연결해 달라.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한 12만 명 서명 운동을 해서 받아서 국토부하고 이제 코레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수소발 이제 KTX가 있는데 지금도 현재 지금 그 18편 정도는 우리 그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해달라 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뭐 우리 정치권한테도 그럼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일단은 관철을 좀 이제 시켜야죠. 그냥 물로만 있지 말고 관철을 좀 시켜서 이제는 이제 정치권의
계시는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건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전시의 문제고 국가로 보면 대전이 굉장히 중심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를 빼놓고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것은 호남과 대전을 이 국토를 분단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과 또 대전시와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여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그 대전 충청권의 정치적 위상은 높아졌어요. 네네. 지역에서 국회의장도 나왔고 국회 부의장도 나왔고 또 동시에 의장 부의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이루어진 거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가서 뭐 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어떤 정책이든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다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은 있어야 되겠죠. 참 안타까운 얘기를 다시 되풀이해야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 네. 그리고 빨리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아내자.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박용갑 청장께서 평소 추구하는 행정 목표 뭐 이렇게 네네. 그 제가 질문지를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게 박용갑 이퀄 뭐 부지런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주무시는 겁니까?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제 주무실 만큼 이렇게 자고요. 예. 전 뭐 이제 좀 보통 한 12시 정도, 12시 뭐 이쪽 자고요. 뭐 한 5시 반 정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 전에 이제 새벽에 청소할 때는 막 한 3시 반 정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청소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제가 살아온 길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적고 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사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이긴다기보다도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일단 생존을 위한 어떤 절박함 네, 같은 거. 겸손하자. 예. 겸손하자. 예. 그리고 저로 인해서 타인한테 어떤 상처받는 그런 언행은 하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지런하게 살아 나가야 또 저 자신도 다져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 청소를 차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지금도 않습니까? 하십니까? 예,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언제 그만두나 하고 쳐다보고 있던데요.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 첫째는 이제 제 자신을 다지기 위해서 제 자신과의 약속을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제가 함으로써 이제 우리 구청에 있는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저희들이 위탁을 줬던 것을 직영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런 세 가지 목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소위 공직자 공무원 그룹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 개발도상 국가에서 OECD 국가로 발돋움한 데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결과적으로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민원실에 가서 민원 서류 하나를 띄는데도 뭐 나이가 드신 분이 오면 자리에서 앉아서 얘기해도 되지만 일어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또 서류 하나 건네주는데도 공손하게 건네준다든지 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모습이 공무원이 저렇게 변했구나. 공무원이 참 제대로 됐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평소에 공직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뭐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중구청 공무원은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네네. 저는 이제 2010년도 구청장이 돼서 지금 6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우리 직원들 조회해서 서로 존칭어 사용을 생활합시다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직위가 높든 직위가 낮든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인격을 존중해주는 이런 공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몸에 배었을 때 더 좋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 지금까지도 직원들한테 같이 존칭어 사용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이렇게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부지런하신 것도 좋고 네. 겸손하신 것도 다 좋은데 가족들이 바라보는 박용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떠세요? 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몇 점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제가 사실 뭐 이제 정치 또는 이렇게 지금 구청장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35, 6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좀 가족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미안하죠. 굉장히 미안하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도 그렇고 또 뭐 아내한테도 늘 희생만 강요를 하는 거죠. 희생만 강요. 이렇게 하는데 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그 공무원 공직자로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사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은 때로는 불만도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 인정을 하고 또 저와 함께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은 아들 있으시죠? 네, 하나 예. 있습니다. 대화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대화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가끔 이제 SNS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각자 자기 인생에 살아야 되니까요. 저는 뭐 그랬습니다. 좀 심할 것 같지만 도를 조금 지나고 저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차피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가니까 너는 강하게 커야 된다. 지금 너무 이렇게 복잡한 세상, 진짜 온상의 파초처럼 커서는 생활하기 참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 뭐 젊은 그 마음이 심각해져 가지고 뭐 자살이 뭐 등등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것이 사실 부모의 그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면 굉장히 심약한 그런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도 조금은 좀 내 자식은 강하게 좀 키워서 사회에서 어느 비바람이 몰아쳐도 헤쳐나가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잘 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 네. 이제 아까 제가 우리 박용갑 청장께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본인이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면 금수저는 아니신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 뭐 흑수저라고 뭐 봐야 되는 그랬어요? 겁니까? 요즘 신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저는 뭐 어렵게 흑수저라기보다도 그런 뭐 그 시대는 비슷했어요. 네, 사실 먹고 그렇죠. 살기 힘들었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망했던 것은 중학교 교복을 한번 입어봤으면 소원이겠다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런 그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적으로 우리보다 그 어려운 사람, 소외계층 뭐 이런 표현도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또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저희 그 중구청 행정 중에서 그 예산 중에서 제가 늘 꼭 지켜야 될 그런 예산,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그 어르신들, 노인 어르신들 예산, 장애인 예산, 그다음에 보훈단체, 그다음에 우리 보육, 이 네 가지의 예산은 진짜 가능한 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충분하고 만족하게는 못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는 나머지 가지고 조그만 사회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행정 철학입니다.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네. 다 돼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저는 사실 대전광역시 중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자는 것이 우리 박용갑 청장의 기본적인 소신과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구민들에게 뭐 지금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지만 우리한테는 밝은 미래가 있다. 뭐 좋은 희망을 갖자. 뭐 이런 말씀 좀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구청장 6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전보다 우리 중구가 많이 좋아졌어, 깨끗해졌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중구가 오래된 도시지만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미래적 가치인 효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또 그런 어떤 효 원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누구보다도 어느 도시보다도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보다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할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그렇게 새롭게 바꿔 나가는 그런 우리 중구가 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저와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 중구가 다시 옛 문화의 어떤 명성을 되찾는 그런 중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얼마만큼 행복감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생활자치, 생활만족인데요. 대전 중구청장 박용갑 청장과 함께 일상생활을 통한 주민 행복 증진 방안에 관해서 같이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